네, 오늘 구조결정학 특론 발표를 진행할 신홍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 기계공학부에서 이제 석사 3학기에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프로틴 스트럭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조결정학 특론 시간에 배우셨던 건 대부분 이제 실험 방법, 크리오-EM이나 뭐 엑스레이 크리스탈글로피, 그리고 NMR 같은 실험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실험적인 방법이 아닌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은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현재 기계공학부 이제 석사과정 3학기 있지만 저는 학부는 이제 고려대 생명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다이나믹스, 전산역학이나 뭐 분자 동력학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전산역학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피직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의 기계적 물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피지컬 페노미나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거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 논문에 있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인데요. 이렇게 제 레이저 포인터가 보이시죠?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들이 빨갛게 강조가 돼 있고, 뭐 솔트 브릿지를 형성할 수 있는 애들도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두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이제 아주 작은 결합 같은 경우는 실험적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프로틴 스트럭처 프리딕션의 중요성을 먼저 오늘 발표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떠한 프로틴 스트럭처는 실험적으로 구조를 결정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멤브레인 프로틴 같은 막단백질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중요성보다는 약간 현재 이제 기술의 단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현재 많은 이제 predicted structure 컴퓨터로 예측한 구조들이 현재 실제로 실험한 결과와 이제 굉장히 비슷한 어큐레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고 이제 3번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얻어낸 이제 PDB라고 하죠. 이제 단백질의 구조와 그리고 3D 이제 XYZ 이제 각 원자의 좌표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이제 펑셔널 사이트 특히 이제 소수의 액티브 사이트에 뭐 포인트 뮤테이션 중에 뭐 넌센스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뭐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났다 했을 때 어떻게 단백질의 구조가 변할 것이고 액티브 사이트 기능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요. 프로틴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제 약학 쪽이나 이제 약 다루는 회사들이 도킹 스터디나 이제 프로틴 리간드 인터랙션 등을 주로 요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드러그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이제 컴퓨터로 모델링하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틴 이제 모델링에 앞서서 간단하게 배경 지식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하이라키 이제 description of protein 이제 단백질의 단계별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primary, secondary, tertiary, quaternary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secondary structure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할 때는 이 secondary structure를 보고 이 각각의 아미노산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아미노산이 헬릭스의 구성 성분인지 혹은 베타시트의 구성 성분인지 혹은 이게 그냥 콜드 코일인지 이렇게 대부분 헬릭스, 베타시트, 코일 가끔 있고 이 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터닝 부분에는 이제 베타턴이나 이제 뭐 310 헬라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루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아미노산이 어떠한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현재 취하고 있는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제 알파폴드도 이제 4차 구조 끝까지 예측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아미노산들에 대한 2차 구조가 현재 이 아미노산이 어떤 2차 구조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딱 예측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이제 안정화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3차, 4차 구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웹 서버들 중에서 프로틴 스트럭처 이제 예측 프리딕션 툴들은 서버들은
다들 이제 세컨더리 스트럭처 예측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단백질에 있어서 각각의 아미노산이 어떤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취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이제 각각의 타임과 랭 스케일에서의 각각 다른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신 NMR, POEM, 그리고 MS가 있습니다. 각각 해당 이제 실험 기구들은 모두 PDB 파일, 단백질의 구조 파일을 만들어내는 파일로 이제 MD 시뮬레이션, 제가 하고 있는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나 퀀텀 메카닉 시뮬레이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이 클래시컬 MD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omputational Approach for Protein Structure Prediction이라 해가지고 앞에서 보셨던 이제 그 컴퓨터 방법과 이제 실험 기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큐레시별로 이렇게 나타내봤어요. 사실 이 표는 이제 프로틴 스트럭처 프리딕션을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어디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항상 나오는 표인데 이 순서로 현재 적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100%의 어큐레시가 이제 실험 방법인데요. NMR이나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를 이제 100%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이제 80% 정도의 어큐레시를 보이는 95%가 써 있네요. 95%의 어큐레시를 보는 것이 호몰로지 모델링, 80%의 어큐레시를 보이는 게 이제 스레딩, 그리고 80% 이하의 0부터 80%의 어큐레시를 보는 거 이제 AB 이니시오 이제 프리딕션인데요. 각각이 뭔지 살펴보면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 같은 경우는 호몰로지가 이제 그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 공통조상이나 이제 뭐 기능이 굉장히 비슷한 단백질이거나 이제 대부분 공통조상에서 온 비슷한 기원의 단백질들은 펑션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해당 이제 펑션이 비슷한 애들은 이제 대부분 구조나 이제 온라인된 이제 프로틴 시퀀스의 순서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모르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시퀀스가 굉장히 유사한 시퀀스가 옆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구조를 가져와서 그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것을 호몰로지 모델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스레딩 같은 경우는 이제 스레딩도 사실 비슷해요. 스레딩도 이제 비슷한 2차 구조를 가지는 다른 단백질을 구조를 가져와서 얘랑 제 타겟이랑 펄이라고 하는데 이제 타겟이랑 그 비슷한 이제 비슷한 아미노산 순서 시퀀스의 그 단백질의 구조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 구조를 비교해서 이제 비슷한 부분들은 같은 2차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 구조를 만들겠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사실 호몰로지 모델링과 스레딩이 이제 요즘 좀 많이 섞어서 쓰는 추세이긴 한데 어떤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25%를 그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즉 이제 전체 단백질 시퀀스에서 제가 지금 모르는 타겟 단백질의 전체 시퀀스에서 25% 이하가 이제 유사하다면은 스레딩이라 부르고 25% 이상이 유사하다면 호몰로지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 경험상 대부분의 호몰로지 모델링은 약 50% 이상은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유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 AB 이니시오는 디노보라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이제 그 전자 이제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하는데 DFT 이론에 따라서 전자를 배치하면서 이제 처음에 아미노산을 하나 잡고 그 다음 아미노산이 올 수 있는 모든 확률 중에 그 다음 아미노산이 올 수 있는 모든 위치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곳 그리고 이 두 아미노산 다음에 세 번째 아미노산이 있을 때 이 두 아미노산이 존재할 때 세 번째 아미노산을 붙였을 때 가장 프리 에너지가 낮은 곳 이거를 이제 무한히 거의 이제 n개의 아미노산이 있다면 n번을 반복해가지고 만드는 게 AB 이니시오 방법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몰레큘러 에너지 이제 컬큘레이션을 통해서 한다.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하고 이제는 이제 실험적인 파라미터가 없는데 저도 AB 이니시오로 이제 그 슈레딩거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AB 이니시오로 한번 모델링을 해봤는데 정말 부정확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방법들은 그리고 사실 요즘 그 프리딕션 툴을 구글에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 구조 됐을 때 이것이다 했을 때 이제 머신러닝에 들어갈 때 학습 데이터 셋이 대부분 호몰로지 모델링에서 온 것들입니다. 혹은 스레딩이나.
그리고 AB 이니시오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요즘 프리딕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단백질이 발견이 됐는데 아무런 호몰로지나 스레딩이 없고 얼라인된 시퀀스가 없다고 했을 때는 AB 이니시오를 결국은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컴퍼레이티브 모델링은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이다. 이제 같은 용어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이제 단백질 시퀀스가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을 때 구조도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메소드라고 여기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known family, 이제 같은 패밀리 멤버로부터 같은 혹은 related, 연관된 패밀리 멤버로부터 3D 구조를 비교를 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다. 제가 이 발표를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각각에 대한 설명을 넣고 마지막에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DNA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도 써놔서 그 실전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은 뒤쪽에 있는 발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약간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제 공통조상 커먼 안시스부터 이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갈 스콜피온 톡신 릴레이티드 슈퍼 패밀리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로 보이는 게 이제 베타 시트고 분홍색으로 있는 게 알파 헬릭스고 파란색으로 있는 게 이거는 이제 턴이죠. 턴 베타 턴이나 310 턴. 그리고 흰색으로 있는 게 콜드 포일이라 해서 무정형, 그러니까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코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개했더니 지금 굉장히 유사한 점이 보이는 게 우선 이 세 개의 베타 시트가 현재 이제 안티패러럴로 형성되어 있죠.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다시 이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티패러럴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끝이 아니네요. 이제 중간 부분에는 알파 일렉스가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시트를 연결해 주는 건 베타 톤이니까 이건 뭐 베타 시트가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결국 이 5개의 단백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커먼 안세스터,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단백질들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제가 여긴 가져오지 못했는데 시퀀스도 좀 많이 비슷해요. 이 코일 부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시퀀스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코일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런 베타 시트나 알파 헬릭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숫자랑 영어로 써 있는 이 4글자짜리가 있는데 이 4글자가 이제 PDB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 프로틴 데이터 뱅크를 치고 그 뒤에 이 1AGT를 치면은 해당 PDB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PDB 파일은 파이몰이나 뭐 VMD로 이제 볼 수 있는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위치 좌표를 이렇게 비주얼화 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레딩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티프 폴드라 돼 있어서 이 전체 단백질 중에 25% 이상가 연속으로 유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체 이제 공통 조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뭐 바인딩 포켓 부분이 비슷하거나 혹은 백본 스트럭처 부분이 비슷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모티프들이 비슷하게 될 때, 구조적으로 비슷할 때, 시퀀스가 비슷할 때, 구조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해당 부분의 구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과 이제 스레딩이 유사한 시퀀스로부터 구조를 예측했다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지를 설명하는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제가 현재 궁금해하고 있는 타겟 모델, 그리고 빨간색은 실험의 결과, 템플릿 PDB는 이제 스레딩의 이제 레퍼런스로 삼은 이제 유사한 구조와 유사한 서열의 시퀀스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잘못된 템플릿을 잡았을 경우에는 뭐 아예 구조가 뒤틀어지게 된다, 구조가 틀렸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템플릿이 이렇게 있을 때 메인 모델과 템플릿은 사실 이제 유사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유사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부분이나 빨간색 부분에 비해서 초록색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템플릿에 없는 리전이 이만큼 존재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이 이제 프리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아마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X축에서 보면 아예 퍼져 있는 형태로 보일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코일드 코일로 되는 거죠.
이제 무정형의 상태일 때 가장 사실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MD 시뮬레이션을 적당히 이제 이런 콜드 코일이 안 나오려면 주변에 좀 알파 헬릭스나 턴이나 이제 베타 시트나 뭐 310 헬라이스라도 좀 많이 이렇게 정해진 구조가 많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콜드 코일이 안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한 지금 1, 2, 3, 4, 5, 6, 7, 8, 9 9개 아미노산이 연속으로 콜드 코일 상태면은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이제 영원히 콜드 코일로 남아있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9개 이제 시퀀스 9개 정도의 시퀀스를 다른 스레딩 모티프를 찾아서 스레딩을 해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스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아주 작은 표를 보시면 여기 대각선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포인트로 가리키는 부분만큼 이제 리딩 프레임이 지금 밀렸단 소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미스 얼라이먼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시퀀스에서 미스 얼라이먼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구조적으로도 해당 부분이 비어서 이제 정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미스 얼라이먼트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토션이나 쉬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이헤드럴 앵글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거는 다이헤드럴 앵글 이제 이면각이라고 해서 이제 아미노산이 다이헤드럴 앵글의 최소와 최대값이 있어요. 다이헤드럴 앵글이 뭐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탈수축합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쭉쭉 연결된 상태로 있는데 그게 얼만큼 돌아갈 수 있는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돌아갈 수 있는 최대와 최소 각도를 다이헤드럴 앵글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이헤드럴 앵글의 최대 최소값을 고려하지 않고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 같은 그 구조들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게 프리 에너지 자유 에너지가 어쨌든 자유 에너지는 항상 낮아지는 방향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이제 토션이나 슈퍼트가 있는 곳들이 프리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좀 이제 약하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아예 심하게 뒤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면각도 좀 고려를 해주면은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고요. 사이드 체인 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미노산으로 따지면 링이 있는 애들, 뭐 F, W, P 이런 아로마틱 링들이 있는 애들이 주로 생기는데 사이드 체인 중에서 이렇게 링 구조들이 서로 겹치거나 서로 뭐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해당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 W, Y 같은 이제 아미노산이 한 군데에 좀 뭉쳐 있거나 서로 바라보고 있다 하면은 해당 부분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서로 겹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사실 사이드 체인 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EM 시뮬레이션이라고 이거는 모든 시뮬레이션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은 사이드 체인 패킹 같은 거는 이제 풀어주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프로블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뜬오버 프리딕션입니다. 사실 뜬오버 프리딕션은 다른 말로 하면은 AB 이니시오 프리딕션이에요. 둘 다 이제 라틴어로 맨 처음에 이런 뜻인데 제가 사실 뜬오버 프리딕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 제가 쓰는 툴도 있고 제가 처음 써본 툴도 있는데 DNA로부터 이제 3D 프로틴 스트럭처를 뽑아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부분이 완전 드노보 프리딕션은 아니에요. 왜냐면 드노보 프리딕션 하려면 슈레딩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정말 심하신 분들은 쿼크부터 쌓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전자 하나하나부터 쌓는 과정이 이제 진짜 AB 이니시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궁금한 단백질이 있다면 DNA 정도는 존재할 테니까 DNA부터 어떻게 하면 3D로 이제 프로틴 스트럭처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6가지 툴을 순서대로 이용해서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진스캔이라고 하는 DNA에서 엑손 찾아주는 툴이 있어요. 그걸로 어떤 부분이 이제 프로틴 코딩 리전인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사이트나 이제 블라스트 P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사이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스레딩 부분이고 블라스트 P 같은 경우는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캔 프로사이트와 블라스트 P로 이제 유사한 얼라인드 시퀀스들을 모두 찾아내고
멀티 얼라인은 이제 키메라를 넘기기 위해서 블라스트 P를 이제 모두 한 곳으로 합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멀티 얼라인을 통해서 이제 블라스트 P와 스캔 프로사이트의 모든 이제 스레딩이나 호몰로지 모델링 부분을 위한 유사한 시퀀스들을 모두 멀티 얼라인에서 모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USF 파일이 나오는데, 그 USF 파일을 가지고 UCSF 키메라와 넣고 각각에 해당하는 PDB들을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2차 구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빈 부분들은 제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크로맥스에서 안정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를 막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리고는 싶지만 그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DNA는 그냥 인터넷에 쳐서 아무 DNA나 갖고 오는 건데요. 이렇게 ATGC 뭐 이런 코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뭐 프로틴 코딩 리전만을 3D로 이제 3D 구조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 DNA 시퀀스에서 엑손 부분 중에서 이제 코딩 리전을 제가 찾고 싶어요. 그러면 진스캔이라고 하는 이제 웹 서버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모든 서버는 이제 웹 서버 크로맥스를 제외하고는 키메라와 크로맥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웹 서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만 있으시면 할 수 있고, 그 두 개는 이제 리눅스가 좀 필요해서 4단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진스캔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는 이제 유전자에서 엑손이 있고, 이제 인트론이 있고, 이제 엑손 부분이 이제 프로틴 코딩 리전이 되는 거고, 인트론은 뭐 이제 프로모터나 뭐 스플라이싱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스캔이라는 툴을 통해서 엑손 부분을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손 부분을 진스캔이 좀 결과 데이터가 보기 굉장히 쉬운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시작하는 이니셜 엑손이고, 이게 끝내는 라스트 엑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엑손이 여기 하나 있죠. 이게 여기 있는 첫 번째 결과고요. 엑손이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엑손이 하나 있죠.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게 여기 있는 424개짜리 아미노산이 있는 엑손이고, 다음이 이제 그 반대로 뒤집어서, 왜냐면 이게 C터미널일지 DNA구나. 이게 5'인지 3'인지 모르니까 이제 5kB 이제 킬로베이스부터 있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또 세 번째 엑손으로 해서 이 DNA에서는 세 가지의 엑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엑손으로부터 사실 이제 코돈이 이제 세 개의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한 개의 이제 아미노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가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앞서서는 ATGC로 이제 DNA 뉴클리오타이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아미노산 원레터 시퀀스로 얘가 알아서 이제 3 리딩 프레임마다 맞나요? 이제 세 개의 코돈마다 하나의 이제 아미노산으로 바꿔주고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캔 프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이나 모티프나 패턴 등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이 사이트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진 부분이 앞에서 구한 이제 2번 엑손에서 이제 보존된 부분, 컨설브드 진 리전이 여기서 패턴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러한 클래스에서 보시면 이제 종 이름이 뭐라 써있죠? 여기서 지금 컨설브된 그 아미노산 시퀀스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제 RKXST라고 써있는 이 패턴인데, 이거는 보시면 아르기닌 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들어야 하고, X는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세린이나 스레오닌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컨설브드 패턴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패턴의 길이는 이제 이렇게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얘도 컨설브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RKXST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좀, 이 패턴이 이제 스트럭처를 쌓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처럼 이제 2차 구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2차 구조가 굉장히 단단해야 하거나, 뭐, 이제 뭐 하이드로포빅 조건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나 이런 사이토스켈레톤들이 가끔 있는데, 해당 패턴들에서는 이 컨설브드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패턴의 길이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이제 이 프로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보존된 패턴을 찾아준다. 근데 이제 이 보존된 모티프들은 말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차 구조가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패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단백질, 이제 프로틴 3D 스트럭처를 프리딕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발견한 그 아까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친 부분이 이렇게 보존된 패턴이다. 이 패턴은 뭐 글라이신이나 세린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다음 뭐 긴 거 중에 하나 들어가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러한 패턴은 이러한 효소 외 클래스 1의 이제 어태치먼트 사이트에서 발견된다. 즉, 이미 구조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스레딩 모델링 기법으로 쓸 수 있다를 이 스캔 프로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Finding Sequence Similarity via BLAST P. 사실 블라스트는 대부분의 이거는 이제 웹트랩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DNA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대부분 DNA 쪽을 하시는 분들은 블라스트 N을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쓰시고, 저는 이제 블라스트 P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틴 시퀀스와 프로틴 시퀀스를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제 사실 앞서 말한 이제 프로사이트보다는 블라스트 P가 훨씬 더 잘 찾아주기 때문에 저는 블라스트 P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블라스트 P에서는 이제 호몰로지 모델링을 위한 호몰로지에 해당하는 PDB들을 이제 프로틴 데이터베이스 단백질 3차 구조의 이제 원자 그 좌표들을 다 이미 찍어 놓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 제가 알고자 하는 프로틴 시퀀스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NCBI 입력이 되어 있는 프로틴 시퀀스를 비교를 해주는 이제 웹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블라스트 P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고 거의 구글만큼 빠르기 때문에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스트 P를 써서 이제 어떻게 호몰로지 모델링 할 수 있냐. 네, 이렇게 이제 블라스트 P에 접속을 하셔서 처음에 이제 여기 있는 빈칸에 원레터 아미노산 시퀀스를 입력을 하시고, 서치 세트에는 이제 프로틴 데이터 뱅크를, 우리는 지금 아미노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 프로틴 데이터 뱅크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맞는, 이제 각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을 하시고, 이제 푸시 블라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블라스트 P를 돌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호몰로지, 다 호몰로지인데 호몰로지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시퀀스예요. 그 중에서 검은색 부분은 호몰로지가 겹치지 않는 부분, 이제 다른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에서 파란색 부분은 이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이제 쿼리 시퀀스와 겹치지 않는 다른 아미노산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빨간색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는 현재 전체 시퀀스에서 25%를 넘기 때문에 호몰로지 모델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블라스트 P를 통해서 나온 호몰로지들을 모두 모은 걸 이제 멀티 얼라인이라는 웹서버를 통해서 모두 한 곳에 모아줘야 합니다. 멀티 얼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얘는 거의 다 비슷한데 하나의 이제 제가 알고 싶어하는 타겟 아미노산의 타겟 단백질에서 여러 개의 호몰로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호몰로지들을 이렇게 일렬로 다 얼라인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멀티 얼라인을 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앞서서 모은 이제 멀티 얼라인의 이제 USF 파일이 있는데요. 그거를 UCSF 키메라에 그 USF 파일과 앞서서 이제 블라스트 P에서 구한 호몰로지들을 모두 얼라인 시퀀스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은 이제 멀티 얼라인 USF 파일과 해당 이제 얼라인드 시퀀스에 대한 이제 PDB 파일들을 넣어주면은 UCSF 키메라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2차 구조 빌딩을 시작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다른 시뮬레이션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키메라가 컴퓨터 자원을 CPU와 GPU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DNA에 대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USF 파일을 넣고 호몰로지 모델링을 돌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제 다른 예전 연구에서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원레터들이 나오고 각각의 레터를 누르면은 이제 2차 구조 정보도 볼 수 있어요. 이 호몰로지에서 어느 얼마의 이 호몰로지로부터 이러한 2차 구조 정보를 갖고 왔다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 바꿔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콜드 콜 부분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이제 구조가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코일드 코일 부분이 연속해서 한 50 시퀀스 이상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 부분만 따로 잘라서 이제 뭐 다른 호몰로지를 찾거나 다른 스레딩을 찾거나 다른 유사한 모티프를 찾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한번 체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UCSF 키메라만의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 패밀리 컨설베이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나 노란색 부분은 뭐 슈퍼 패밀리 기존에 있던 호몰로지와 완전히 겹치는 부분일 테고, 파란색은 새롭게 이제 빌딩을 한 부분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UCSF 키메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PDB 파일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현재 지금 컴퓨터로만 만들고, 물론 이제 호몰로지의 실험 데이터를 갖다 썼더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제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로 안정화나 리파인먼트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크로맥스라는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에서 안정화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은 이제 처음에 위치로부터 각각의 위치에서 원자가 서로 이제 뭐 공유결합이든 수소결합이든 뭐 하이드로포빅 이펙트든 이러한 힘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겠죠. 그러한 힘들을 계산하고 가속도를 계산하고 우리 질량은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F는 ma고 이거를 구하면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R 거리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속도를 통해서 0.002 피코세컨드 이후에 위치를 계산하게 되고, 이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지만, 감이 오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것 중에서 그 가장 잘 보여주는 그 2차 구조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파이몰로 찍은 건가? 파이몰로 찍은 영상으로 보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다 떨어져 있죠. 근데 어느 정도 2차 구조는 입력을 해 놓은 게 이쪽에서 현재 지금 2차 구조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이제 좀 많이 꺾이게 되면은 이쪽은 턴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2차 구조를 어느 정도 입력은 했지만 코일드 코일의 2차 구조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 그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가까이 거리들이 좀 멀었지만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거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 단백질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점 모이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하이드로포빅 부분은 안쪽으로 모이고 하이드로필릭 부분은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30초 정도를 돌린 시뮬레이션인데, 사실 이제 안정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 10나노세컨드 정도 돌리고, 이제 다른 저널들에서도 길면 한 50나노세컨드를 돌리게 되는데, 얘는 지금 나노세컨드로 따지면 거의 3만 나노세컨드를 돌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처음부터 호몰로지를 많이 찾아서 넣어주면은 얘도 한 100나노, 200나노 세컨드로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면 처음과 끝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이제 리파인먼트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수식은 사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는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화면에 있는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혹은 뭐 PDB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싶다거나, 뭐 프로틴 인터랙션이나 이 단백질이 효소에 붙었을 때 이 단백질이 어떤 리간드에 붙었을 때 어떤 변화가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홍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